안녕하세요. 토작가입니다. 9월 17일 새벽 해외 축구 집중 분석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위트레흐트 시즌 극초반 4경기 2무 2패를 기록하며 좋지 못한 출발을 보였으나 이후 2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따내며 중위권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이전 경기에서 홈 첫 승리를 따내며 흐름을 탄 상황, 신인 프레이저 감독의 색채가 드디어 입혀지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2경기에서 5골을 기록하고 있는 공격력의 상승입니다. 4-4-2 두 줄 수비를 바탕으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지는 않지만 효율적인 공격으로 득점을 기록하는 중입니다. 특히나 베테랑 일선 도스트의 PK박스 장악력과 피니쉬 능력이 돋보입니다. 벌써 리그 5골로 극강인 PSV, 아약스 선수들 사이에서 리그 득점 4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이메언이 골키퍼인 실러선의 활약을 바탕으로 나름 실점을 최소화하고는 있으나 주력 센터백 중 하나인 베르동크는 174cm의 단신으로 196cm의 도스트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인 신장. 네이메언 앞선 리그 6경기에서 단 1패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할 만큼 무승부의 비율이 높아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중 표면적으로는 수비가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리그 6경기 중 5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하고 있으며 전체 5실점 중 4실점이 후반전에 허용한 실점. 후반 수비 집중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특히 주력 수비수 산들레르와 크레이머가 부상으로 나서지 못해 174cm의 단신인 베르동크가 센터백으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와 빌드업 능력은 준수하지만 높이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 하필 상대주 득점원인 도스트는 196cm로 높이 싸움에서 강점을 보이는 전력입니다. 후방에서 노원 골키퍼 실러선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언제까지 골키퍼한테만 수비를 의존할 수 없는 상황. 이번 일정도 1실점 정도의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멘트 위트레흐트는 핵심 일선 도스트를 앞세워 2연승을 달리는 중. 특히나 196cm의 높은 신장을 보유한 만큼 높이 싸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네이메어는 주력 수비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174cm의 단신 수비수인 베르동크가 센터백을 맡고 있습니다. 해당 위치는 자연스럽게 구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천 배팅 위트레흐트 승. 마인츠 시즌 초반 들쭉날쭉한 경기력으로 승리와 패배를 오가는 중입니다. 이전 호펜하임과의 경기에서도 전반전 주력 수비수에게 퇴장을 당하며 1-4로 무기력하게 패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 홈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중 포메이션상으로는 후방의 숫자가 많지만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지 않고 빠른 전개의 공격을 중시하는 타입. 볼을 끊어내게 되면 지체하지 않고 전방으로 투입해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선 메넨글라드 바흐전에서도 상대 파이널 서드로 연결하는 패스가 전체 패스의 약 43%일 정도. 같이 맞불을 놓는 팀들을 상대로 이들의 빠른 전개는 더더욱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헤르타 베를린도 이번 시즌 슈바르츠 감독 체제하 적극적인 기조로 강한 압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정에서도 최소 승점 1점 정도는 따낼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는 주력 선수들의 부상과 징계입니다. 주력 2선 부르카르트가 또다시 부상으로 이탈했으며 언급했듯이 이전 경기에서 해기 퇴장을 당해 이번 일정에 나서지 못합니다. 100%의 전력은 아닌 상태 헤르타 베를린 초반 4경기에서 1무 3패를 거두며 좋지 못한 출발을 알렸으나 최근 2경기 1승 1무를 거두며 분위기를 회복했습니다. 신임 슈바르츠 감독의 색채가 점점 입혀지는 중 특히 슈바르츠 감독 특유의 강한 압박에 의한 경기 운영이 점점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선 두 경기 모두 상대는 헤르타 베를린이 기록한 턴오버보다 15회가 넘는 턴오버를 기록하며 소유권을 내준 것. 또한 상대 공격을 끊어내게 되면 빠른 전개의 공격으로 두 경기 연속 멀티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전반전에는 이러한 강한 압박을 활용하지 않은 채 다소 수비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후반전에 압박을 실시합니다는 점. 언급한 최근 4골 모두 후반전에 나온 득점입니다. 마인츠도 이전 경기에서 후반전에 급격하게 무너진 만큼
이번 일정도 쉽게 밀리지는 않을 예정. 코멘트. 최근 헤르타 베를린의 기세는 올라오고 있는 추세. 특히나 신임 슈바르츠 감독의 강한 압박 시스템이 점점 먹혀들고 있는 중입니다. 마인츠도 초반 기세가 나쁜 편은 아니지만 수 핵심 전력들이 각각 부상과 징계로 이탈한 상태. 무승부가 적당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양 팀의 4차례 맞대결 중 이번에 무승부가 나온 것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추천 배팅 마인츠 승. 살레르니타나 이번 시즌 초반에 성과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리그 6경기에서 단 1패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승부의 비율이 워낙 높아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득점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초반 2경기에서는 무득점으로 일관했지만 최근 4경기에서 9골을 기록 중. 좌우 윙백 마초키와 칸드레바가 매우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공격에 가담하는 모습으로 앞선 2경기에서 해당 전력들은 7회의 슈팅뿐만 아니라 공격 포인트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신입 일선 피용택도 이전 경기에서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특히나 팀 전체 슈팅의 36%가량을 기록하며 영향력을 점점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트너 일선 디아도 연일 맹활약을 펼치는 중. 이번 일정도 여러모로 득점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레체 이전 시즌 세리에 비우승을 차지하며 승격한 전력. 하지만 이번 시즌 초반 6경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며 강등권 문턱에서 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시즌 세리에 비해서도 원정에서 단 6승밖에 거두지 못할 정도로 원정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점은 초반 6경기 중 3번의 무승부를 거뒀다는 점. 많은 실점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6경기 연속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수비력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 특히 6경기 연속 전반전 실점을 허용할 만큼 전반전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태. 바르셀로나에서 주력 수비수인 움티티를 데려왔지만 공식 경기를 치른 지 시간이 꽤 흘러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또한 좌우 측면에서 1대1 수비 대응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편. 앞선 2경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측면에서 상대에게 드리블 돌파를 허용하며 찬스를 헌납했습니다. 코멘트 살레르니타나는 이번 시즌 꾸준한 득점력을 바탕으로 초반 좋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리그 중위권에 안착한 상황, 특히나 좌우 윙백의 활발한 공격 가담이 눈에 띕니다. 반면 레체는 이전 시즌 세리의 비우승의 기세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중 초반 6경기 연속 실점을 허용하며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천 배팅 살레르니타나 승. 아스톤 빌라 이전 시즌 중도의 제라드 감독 이부임한 이후 선수 영입을 위해 거금을 투자했으나 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구단 수뇌부들은 제라드 감독에게 많지 않은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A매치 휴식기를 앞둔 이번 일정이 시험대가 될 예정 기조 자체를 바꿔 쓸 것입니다. 중원을 장악해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기보다는 부엔디아, 베일리, 램지, 와킨스와 같은 스피드와 침투에 능한 전력들을 활용해 빠른 전개의 공격을 노리는 패턴. 라인을 끌어올려 강한 압박을 펼치는 사우샘프턴에게 부담스러운 전력들입니다. 하지만 앞선 경기들에서 상대의 전방 압박의 맥을 추지 못했다. 3R 팰리스와의 경기에서도 중원 싸움에 밀리며 상대보다 많은 턴오버를 기록했고 4R 웨스트햄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언급했듯이 사우샘프턴도 강한 압박을 펼치는 대표 주자로 이번 일정에서도 압박의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우샘프턴 개막전에서의 대패를 발판 삼아 꾸준히 승점을 쌓고 있습니다. 앞선 리그 6경기에서 단 2패만을 허용 중. 순위도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반 2경기에서 사용했던 300을 과감히 버리고 400으로 전술 변화를 시도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오히려 하세니틀 감독 특유의 강한 압박이 살아난 상황. 여기에 이전 경기가 영국 내 이슈로 연기되면서 체력적으로도 100%에 가까운 상황.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하는 점은 내려앉는 팀들을 상대로 했을 때의 대처 방식입니다. 앞선 울버햄튼전에서도 상대가 내려앉는 수비를 펼치자 이를 뚫어내지 못하고 무득점으로 일관했습니다. 아스톤 빌라도 이전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낮은 자세를 취한 후 카운터 한 방으로 무승부를 따낸 바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사우샘프턴의 강한 압박을 의식해 선수비 후 역습 전략을 취합니다면
쉽게 승리를 따낼 수 없을 전망입니다. 코멘트 사우샘프턴은 초반 나름대로 강한 압박 시스템을 선보이며 꾸준히 승점을 쌓고 있는 중. 하지만 이전 경기에서 내려앉는 경기 운영의 울버햄튼을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패배했습니다. 아스톤 빌라도 이전 경기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선수비 후 역습 전략으로 승점 1점을 따낸 바 있습니다. 이번 일정에서도 아스톤 빌라가 내려앉는다면 이들의 수비를 공략하기에는 어려울 전망. 추천 배팅 아스톤 빌라 승. 노팅엄, 웨스트햄전에서 23년 만에 EPL 승리를 거두는 등 좋은 출발을 알렸으나 최근 3연패를 당하며 기세가 꺾였습니다. 특히나 이전 홈 경기에서는 나란히 승격한 본머스에게도 2에서 3패배를 당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강등권으로 처져 있는 상황, 경기 자체는 주도적으로 운영합니다. 특히나 홈에서는 토트넘을 상대로도 점유율 면에서 우위를 점한 적이 있을 정도. 하지만 초반부터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며 상대를 압박하기에 후반전 급격한 체력 저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허용한 14실점 중 10실점을 후반전에 허용한 것이 그 증거. 여기에 선수 면면은 뛰어나지만 이적 시장 막판에 영입된 선수들도 있기에 아직까지 호흡이 맞지 않는 모습. 심지어 핵심 수비수 니아카테가 부상으로 이탈함에 따라 수비 쪽 리더가 없어진 상태. 풀럼도 이번 시즌 기록한 9골 중 6골을 후반전에 기록할 만큼 후반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풀럼, 이번 시즌 리그 초반에도 6경기 2승 2무 2패로 나름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해당 2패도 상위 레벨인 아스날과 토트넘에게 허용한 패배. 이들의 효율적인 공격 전개는 챔피언십뿐만 아니라 EPL에서도 먹혀 들어가는 중. 이번 시즌 평균 점유율을 30%대로 유지할 만큼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지는 않지만 빠른 전개의 공격으로 9골이나 집어넣고 있습니다. 가장 돋보이는 전력은 이전 시즌 챔피언십 득점왕인 미트로비치. 뛰어난 PK박스 장악력은 물론이고 피니쉬 능력까지 갖춘 미트로비치는 홀란드에 이어 리그 득점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189cm의 뛰어난 피지컬을 활용해 세트피스에서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팀 득점의 22%가 세트피스에서 만들어진 득점입니다. 여기에 저 풀백 로빈슨이 여전히 부상이지만 스위스 A대표팀 소속의 신입 우 풀백 은바부도 앞선 토트넘전에서 좌측 풀백으로 나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부상에 대한 큰 문제는 없을 전망. 코멘트 노팅엄은 시즌 초반 승리까지 따내며 승격팀의 돌풍을 일으키나 싶었지만 이후 3연패를 당하며 강등권으로 처진 상황. 새롭게 영입한 선수들의 호흡이 아직도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반면 풀럼은 이전 시즌 챔피언십에서 보여줬던 공격력을 EPL에서도 마음껏 뽐내는 중. 그 중심에는 단연 핵심 일선 미트로비치가 있습니다. 이번 일정도 좋지 못한 기세의 노팅엄을 상대로 승리를 따낼 수 있겠습니다. 추천 배팅 풀럼 승 2.5 오버. 오세르, 이전 시즌 두부 리그에서 승격한 전력으로 초반 4경기 중 2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3연패를 허용하며 다시 침체기에 빠져버렸습니다. 리그 순위도 14위로 추락한 상황. 초반 불안한 수비가 가장 큰 문제. 리그 7경기 중 6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했으며 이전 렌과의 경기에서는 무려 5실점을 허용하며 무너졌습니다. 나름대로 적극적인 공세를 통해 득점을 노렸지만 오히려 상대의 빠른 전개의 공격에 당하며 무너지는 중. 특히나 PK박스 내부에서 전체 슈팅의 무려 90%가 넘는 슈팅을 허용했을 정도로 박스 내부에서의 집중력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력 수비수 펠레나르와 장비에는 여전히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리앙도 이번 시즌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터뜨릴 만큼 뛰어난 득점력을 보여주는 중. 이번 일정도 실점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로리앙, 이전 시즌과는 완전히 딴판인 모습. 이전 시즌에는 간신히 잔류에 성공했으나 이번 시즌은 신임 르 브리스 감독 체제하 리그 7경기에서 단 1패만을 허용하며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나 9월 초 경기에서는 상위 레벨인 리옹을 잡아내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40% 초반대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주도권을 내주는 편이지만 효율적이고 빠른 역습으로 많은 득점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경기에서는 전체 슈팅 중
약 70%가량을 PK박스 내부에서 시도했을 정도로 박스 장악력이 뛰어나다. 언급한 역습의 중심에는 단연 천병 와타라가 있으며 핵심 일선 모피는 뛰어난 피지컬을 바탕으로 상대 박스를 어렵지 않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언급했듯이 오세르가 PK박스 내부에서 수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멘트 오세르는 최근 불안한 수비를 선보이며 3연패를 달리고 있는 중. 특히나 PK박스 내부에서의 수비 집중력이 매우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반면 로리앙은 역습 천병 와타라와 뛰어난 피지컬을 보유한 핵심 일선 모피를 활용한 카운터 어택에 강점을 보이며 초반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번 일정도 로리앙이 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추천 배팅 로리앙 승. 바야돌리드 시즌 초반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며 강등권 문턱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앞선 지로나와의 경기에서도 2-1석패를 당하며 중위권 도약의 발판을 제 발로 차버렸습니다. 전력 누수가 꽤나 심각한 상황. 이전 경기에서 핵심 일선 와이즈만이 부상 복귀전을 치르기는 했으나 프리시즌을 소화하지 않아 여전히 몸 상태가 정상은 아닙니다. 심지어 이전 경기에서 주력 1선 과르디올라, 주력 2선 키케 페레즈, 주력 우 풀백 루이스 페레즈가 모조리 부상으로 쓰러졌다. 특히 전방 쪽 대체자인 베테랑 1선 레오는 전성기의 기량에서 내려오고 있는 추세. 상대가 최악의 행보를 걷고 있는 카디즈이지만 온전한 승점 3점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카디스, 5대 리그를 통틀어 이 팀보다 경기력이 좋지 않은 팀은 없을 것입니다. 이전 시즌에도 17위로 간신히 잔류에 성공했고 이번 시즌에도 유력한 강등 후보로 꼽히는 중입니다. 전패보다 심각한 것은 5경기 모두 무득점으로 일관했다는 점입니다. 5경기에서 평균 슈팅은 약 7.6회밖에 기록하지 못했고 평균 유효 슈팅도 약 1.4회의 수준. 그야말로 최악 중의 최악입니다. 그나마 희망을 걸어볼 만한 점은 주력 3선 알카레즈와 주력 우 풀백 카세렌이 부상에서 돌아왔다는 점. 심지어 상대, 핵심 1선 2인 모두 컨디션이 온전치 않은 상황입니다.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스탠스를 취합니다면 연패를 끊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최근 5차례 맞대결에서 멀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코멘트 카디스의 이번 시즌 초반 경기력은 최악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걸어 볼 만한 점은 충분합니다. 카디즈는 3선과 풀백 자원이 부상해서 돌아온 반면 바야돌리드는 1선과 2선 쪽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바야돌리드의 이번 시즌 공격 짜임새도 온전치 못한 모습. 이번 일정에서도 카디즈가 연패를 끊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2.5 언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BO, MLB, NPB, K리그, 해외 축구 등 다수의 영상이 매일매일 업로드되니 참고해 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본 영상이 100% 정답지는 아닙니다. 팩트를 잘 체크하셔서 최종 베팅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족방 참여하셔서 최종 픽 받고 베팅하시면 더 많은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카톡 아이디 TV119로 연락 주시면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토작가